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활동은 댓글 쓰기이다. 댓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댓글을 그저 상대방이 하나 남겨주면 나도 하나 남겨주는 그런 교환으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꽤 많다. 이제 그런 삶에 안녕을 구하자. 댓글 쓰기는 당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은 질문 2개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당신은 왜 글을 쓰나? 내가 보고 듣고 느껴서 깨달은 것을 쓴다. 그럼 타인이 쓴 글에 댓글을 쓰며 당신은 무엇을 얻게 되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 타인의 깨달음을 순식간에 배울 수 있다. 어떤가? 질문 2개만으로도 당신은 이제 왜 댓글 쓰기가 위대한 지성의 도구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10시간 동안 쓴 엄청난 분량의 포스팅 하나보다 타인이 쓴 글에 적는 3줄의 댓글이 자신에게 훨씬 지적으로 이득이다. 내가 모르는 세계를 단숨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글에서 영감을 받거나 경탄을 했을 때 그 귀한 마음을 담아 댓글을 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댓글을 보며 그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댓글을 쓴다. 그 3줄의 댓글을 써야 내가 읽은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댓글 품앗이라는 말이 있던데 댓글을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대하지 말라. 댓글은 짐작도 할 수 없는 모르는 세계를 알려주는 지성의 통로이며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장치이기도 하다. 매일 어딘가에서 3개 이상의 댓글을 쓰며 3달을 보낸다면 당신의 지적 수준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댓글 쓰기.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보라. 그리고 꼭 기억하자. 일주일 정도 댓글을 쓰다가 결국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확률이 98%인데 그걸 이겨내고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통계에서 벗어난 삶을 즐길 수 있다. 오전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스마트폰만 보며 사는 아이를 바꾼 한마디. 믿겨지시나요? 무려 14시간이나 스마트폰만 보며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부모가 대체 누군데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나?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도 없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식당 일을 하는 내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혼자 놀게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14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땐 늘 아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아이가 지루해하거나 칭얼거릴 때마다 부모는 다시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눈 나빠진다. 넌 어쩌면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니? 애가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면 안 되는데. 아마 모두의 마음이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부모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겠지요.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마음을
부모의 슬픈 눈을 보며 짐작한 저는 하루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내 책을 하나 선물하면서 아이와 같이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을 들고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부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함께 책을 읽었죠. 가장 빛나는 눈은 네 마음속에 있어. 예쁜 말을 하면 예쁜 소식이 찾아오지. 나는 나라서 소중한 거야.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로 내 하루는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처음엔 저를 어색하게 생각했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책을 스스로 손에 잡고 읽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잡았던 손에 드디어 책이라는 전혀 새로운 희망이 놓여진 거죠. 저는 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아마도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뀐 거니까요. 사실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오가는 다른 손님들처럼 그저 걱정스러운 한마디만 던지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간 수많은 가정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독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제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마침내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손에 더 오래 잡고 있는 아이의 놀라운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인생에서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5세에서 10세 사이에 경험하는 독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 아이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쇼츠와 릴스에 중독된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루 30분 이상 아이와 책을 읽어보세요. 시작하면 결국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지금 시작하려는 마음 하나입니다. 저는 그 식당의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 한마디를 묻습니다. 결국 이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바꾼 거죠. 오늘은 어떤 예쁜 말을 자신에게 들려줬니? 그럼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들려주죠. 제가 책의 힘을 믿고 아이에게 다가가 함께 책을 읽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기적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억하세요. 부모의 시작이 아이에게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유아,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스마트폰 중독, 그림책, 동화책, 초등독서,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기적.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그게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의심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호기심으로 바꾸면 지식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